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JS 컴퍼니 쏘가리 전문 단양의 신 단양의 신 현정수 스태프님을 모시고 쏘가리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나 입문에서부터 이 고수분들이 숙지하지 못했던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네, 불쑥 방송이 시작이 됐네요. 저는 지금 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하고 닐을 가지러 갔다 왔는데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 없이 여과 없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두 명 들어오셨어요. 가지님 안녕하세요. 애완늑대님 안녕하세요. 가지님이 이쪽이 필드인 것 같던데. 그런가요? 닉네임은 가지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계신데요. 박 선생님 아니세요? 혹시 대답해 주세요. 맞나요? 바로 답변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좀 약간 버퍼가 있어요. 박 선생님으로 기억이 돼요. 맞대요. 박정환 씨 맞나요? 네 이러는데요.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 카페 회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자, 오늘 저희 가게에서 이렇게 어떻게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쏘가리 루어 낚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나은 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며칠 했고요. 이게 또 생방송이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방송이 강좌 프로그램 방송입니다. 근데 뭐 JS 컴퍼니를 통해 또 몽이가 간다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몇 시간 뭐 이따 필드에서도 나가서 강의도 하겠지만 우선 실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쏘가리 낚시와 관련한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프로님 진짜 기억력 하나 끝내주신다고. 빙고. 네. 제가 6,000명이 넘는 회원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아이디는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을 대시면 이름이 연관되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쏘가리 루어 낚시 기본적으로 굉장히 베스 루어 낚시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이 많이 되죠. 일단 첫 번째 다른 부분은 여울지대에서 하는 낚시가 주로 이루어진다. 베스 낚시는 흐름이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80-90% 뭐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단양권에서는 요즘 베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울에서 나와요. 베스가. 이게 무슨 베스 생태 발전인가? 라는 정도로 여울에서 4자급, 5자급 베스가 보여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쏘가리 낚시 하다가 턱 하고 입질 받았는데 베스 전형적인 입질이 아니고 툭 하고 쏘가리처럼 쳐박아요. 모방을 하는 거죠. 예. 쏘가리 양 모방을 합니다. 우선 여울에서 낚시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다른 점, 베스 낚시와 차별화돼야 될 점은 장비의 선택인 것 같아요. 장비를 어떤 장비를 선택을 할 것인가. 대상어가 우리가 이제 베스다, 쏘가리다, 뭐 예를 들어서 꺽지다, 송어다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로드의 휨새, 강도나 블랭크의 휨새, 힘이나 이런 것들이 차별화되면서 사용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베스에서 사용되는 로드 보통 라이트급 이상 로드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맞죠? 그렇죠. 약간 빳빳한 로드들, 무거운 로드들을 주로 사용하죠. 일단 베스 낚시에 사용된 채비가 일단 무겁기 때문에 무거운 봉돌을 사용하고 무거운 채비들을 사용하고 그것을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로 좀 무거운 걸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쏘가리 낚시에서 사용되는 이제 채비들은 그다지 무겁지가 않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8분의 1온스, 10분의 1온스가 지그에서는 거의 주종이고 스푼으로 써도 14g이 거의 14, 15g이 맥심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채비가 일단 가볍기 때문에 로드의 선택도 또 릴의 선택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차별화가 좀 있습니다. 우선 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로드는 초보자분들은 로드를 사실 때 울라대가 뭐야, 라이트 대가 뭐야, 뭐 미디움 헤비 대가 뭐 미디움 라이트 대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이 로드의 휨새를 결정짓는 또 강도를 결정짓는 대상어를 결정짓는 중요한 표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UL대로 베스 낚시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사용되는 채비라든지 대상어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렵게 낚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적정한 장비 선택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고기를 잘 낚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보통 낚싯대를 딱 사시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낚싯대는 소치 M1, 네. 지금 시중에서 구하실 수가 없는 낚싯대예요. 품절이 됐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전량 품절됐다는. 예, 뭐 출시와 동시에 아마 전 매장에서 열흘 내에 매진됐다는 네, 낚싯대입니다. 그래서 소치 M1 S662 라이트, 스피닝 노드란 얘기예요. S. 네, 네, S는 스피닝. 이 라이트는 이 블랭크의 강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 정도의 힘을 견딜 수 있고 얼마 정도의 채비를 사용하는데 적합하게 만들어졌다. 네. 이런 표기가 되겠고요. 보통 이 라이트대 말고 이거보다 가벼운 채비가 있어요. 그래서 울트라 라이트대, 울트라 더 강조된 네. 의미죠. 울트라 라이트대가 있고, 그 울트라 라이트대보다 더 울트라한 라이트대가 있습니다. 엑스 울트라 라이트대라고. 네. 여러분들 이제 겨울철에 쏘가리 낚시도 못하고 베스 낚시도 못하고 전국의 강 호수가 다 얼었을 때 어디를 가시죠? 저수지를 가잖아요. 송어 낚시. 네, 송어터. 예, 유료 그럴 송어터. 때 사용되는 낚싯대가 XUL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움 라이트대, 요거보다는 이제 좀 더 빳빳한 쪽으로 채비에 운영을 좀 더 무거운 채비 운영할 때 사용되는 미디움 라이트대부터 뒤쪽으로, 그 다음에 뭐 미디움대, 미디움 헤비대, 헤비대 이렇게 가는 것은 이제 가물치 낚싯대까지 민물에서 사용되는 루어 낚시의 어떤 그 강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네, M1. M1. 이게 자랑 많이 해서 재고 없어도 문제긴 한데 네. 많이 이 프로모션 하는데 작업을 하셨으니까 그 장점 몇 가지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M1 낚싯대 불수, 예, 광고 방송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근데 합니다만. 저도 궁금했던 게 그래서 그 약간 광고 방송 느낌도 있지만 네. 사실 실패작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전에 그 소치나 소치 플러스는 성향이 좀 전형적인 쏘가리대라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었는데 그 M1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M2, M3가 새로 나온다고 하니까 테스트 하셨을 때 M1은 어떤 변화점을 겪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을 해주셔야 네. 다음 노드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부탁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그 여러분들이 쏘가리 루어 낚시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채비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일단 비거리. 강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웨이딩은 요즘 필수적으로 웨이딩을 하고 계시지만 웨이딩을 못할 상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웨이딩을 못할 때는 비거리를 많이 내주는 로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안에서 캐스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거리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로드가 필요한데, 이 M1 낚싯대는 허리 부분의 힘은 굉장히 좋아요. 블랭크 허리 부분의 힘은 굉장히 좋은데 그에 반해서 팁 부분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벼운 채비를 캐스팅 하더라도 비거리를 충분히 내실 수가 있고요. 그런 똑같은 채비를 사용하는데 나는 왜 비거리가 안 나느냐, 아마도 라인을 좀 다르게 쓰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뭐 모노라인이나 카본 라인을 쓰시면 합사보다는 좀 비거리가 덜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M1의 장점은 감도가 굉장히 우수합니다. 탁월해요. 제가 이거는 캐스팅을 해서 릴링을 해보면, 저는 뭐 본의 아니게 회사에서 지급되는 웜을 많이 쓰니까 슬라이더 웜을 많이 씁니다만, 슬라이더 웜을 여울에 던져서 자 라인의 긴장감을 쫙 주고 릴링을 시작하잖아요. 시작할 때 그 테일 웍이라 그러죠. 테일의 움직임이 탁 하고 떨리는 움직임이 굉장히 잘 전달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감도가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이 쏘가리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차별화돼서 쏘가리만 노릴 수 있는 전문적인 낚싯대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생각할 때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드, 소치도 사실은 소치 플러스도 범용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을 여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소치 M1은 쏘가리 낚시에 최적화된 전용 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662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웜, 지그헤드 채비 사용하실 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노 하실 때는 601 쓰시면 될 것 같고, 602. 예, 602 쓰시면 될 것 같고, 네. UL대가 있으니까 이제 가벼운 채비, 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662 라이트 가지고는 24분의 1, 32분의 1 지그헤드 운영에는 조금 캐스팅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팁이 아무래도 부드럽게 만든다고 해도 좀 비거리가 좀 덜 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벼운 채비를 위해서 또 UL대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가 이제 그립 부분에 대한 컴플레인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그립 부분이 이렇게 생겨서 잡다 보니까 조금 뭐 장시간 낚시할 때 아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제 생각은 물론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캐스팅을 하실 때 일단 캐스팅을 하시잖아요. 캐스팅 하실 때는 로드를 어차피 뭐 로드를 던질 수는 없는 거니까 꽉 쥐셔야 되잖아요. 꽉 쥐어서 네. 캐스팅을 하시는데 그때는 이 부분에 힘을 줘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1000번, 몇백 번의 캐스팅을 하시면 불편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닐링 하실 때는 살짝 얹어서 하시는 정도만 하시면 크게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도 손이 작으신 분들은 편하실 거예요. 네. 지금 노드가 저도 손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그립 자체가 굉장히 편해요. 그런데 스카이마스터라든지 통그립으로 된 네네. 예, 콜크 그립 되어 있는 것들은 제 손이 조금 굵어요. 아, 굵다 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분에게는 편할 수 있고 아주 편하고 어떤 분에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닐링 하실 때만 이렇게 꽉 쥐고 힘주고 닐링하지 않으시면 충분히 불편함도 감소시키고 좋은 노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로드를 살짝 잡는 게 감도 부분에서 훨씬 더 약간 유리한 유리하죠. 부분도 네,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 또 네. 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전문적으로 낚시를 뭐 공부하거나 조금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니면 이 낚시대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용어들을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여기는 뭐 블랭크라고 하고 여기는 톱 가이드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기가 힘들고 전문 용어를 또 사용하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이드죠. 라인이 빠져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낚시할 때 감도를 높여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때 필요한 부분이 중에 하나인 이 가이드, 라인이 타고 나가는 이 가이드 부분은 맨 위에 있는 게 톱 가이드라고 합니다. 톱 가이드. 그리고 그 밑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번호가 커지고요. 닐 스풀에 가장 가까운 가이드를 버트 가이드라고 합니다. 버트 가이드라고 하고, 자, 이 통으로 된 이 부분을 블랭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랭크라고 이야기하고, 이 닐을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의 앞부분, 이 앞부분을 포그립이라고 합니다. 포그립. 포그립. 네, 포그립. 그 다음에 닐을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을 닐 시트라고 네. 하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의 손잡이 뒷부분을 리어 그립이라고 합니다. 리어 그립. 뒤쪽에 막에 있는 부분을 버트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괜히 뭐 좀 아는 척 하려고 막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또 뒷막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뒷막인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닐 조이는 부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지만 전문적으로 이제 좀 하시다 보면 그런 용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장비의 전문 용어들은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노드에 이제 힘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힘새에 있어서 뭐 어떤 노드는 패스트 액션의 로드다, 또 어떤 노드는 레귤러성의 로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로드의 팁 부분이 얼만큼의 각도로 어디서부터 휘어지느냐, 이걸로 패스트 액션의 로드냐 레귤러 액션의 로드냐를 결정을 짓습니다. 보통 초리 때 앞부분만 휘어지는 로드를 패스트 액션의 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에서부터 휘어지는 로드를 레귤러성 로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패스트 액션 로드 같은 경우에는 초리 때만 까딱거리기 때문에 입질 파악이 굉장히 용이하겠죠. 용이하고 이제 먹이를 딱 취했을 때 훅셋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좋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건 이제 채비 운영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울럭울럭하는 낚싯대를 가지고 채비 운영을 하다 보면 조금 내가 원하는 만큼의 지그헤드 운영이라든지 민호 운영이라든지 운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울럭울럭 하다 보면. 그래서 이 패스트 액션 로드를 사용할 때는 다소 약간 무거운 채비를 사용해도 그런 연출, 액션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그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귤러성 액션은 허리부터 휘어지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캐스팅 하실 때 방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찰랑찰랑 하기 때문에 착 던지고 이제 이렇게 놓을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좋고,
다양한 채비 운영에서 레귤러성 로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로드의 패스트 액션은 내가 무엇을 사용할 때 패스트 액션 로드를 쓸 것인가 아니면 레귤러성의 로드를 쓸 것인가를 결정 지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로드와 관련해서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올라와 있는 거 있나요? 로드에 대한 건 아직은 네. 없습니다. 그 여기 이런 건 있습니다. 뭐 바다 민물용 낚싯대 추천이라든가 가벼우면서 긴 낚싯대 추천 좀 해달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아, 낚싯대를 추천해 달라고요? 네네네. 아, 민물 낚싯대를 바다 누워 낚싯대요? 그냥 그런 얘기가 잘 없어가지고 질문을 못 드렸어요. 네. 그때 가지님이 가볍고 긴 거는 은어대를 쓰라고. 은어대. 가볍죠. 뭐 몇백만 원씩 가니까 뭐 천만 원씩 가니까 가볍죠. 10m씩 돼도 뭐 돈은 엄청나죠. 무게도 얼마 안 나오는데 리를 장착해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안 되는 거니까.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제가 바다 쪽은 사실 루어를 많이 안 가봤어요. 전 바다 가서도 막 이런 라이트 대 쓰고 이럽니다. 볼락 잡으러 가서도 라이트 대 로드로 쓰고 뭐 1년에 2번 가는데 제가 네. 낚싯대 사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주는 낚싯대 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은 제가 못 해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로드에 대해서는 이제 이만큼 간단하게 기초적인 네.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드는 쏘가리 때는 M1, 베스 때는 닉스 DX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박수! 얼마 전에 새로 나왔으니까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네. 디자인 부분에서도 이게 뭐 가격도 15만 원인데요. 15만 원짜리 낚싯대가 뭐 로드 케이스도 드리죠. 또는 뭐 보증서, 예. 로드가 파손됐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아주 유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증서도 드리죠.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진 낚싯대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일단 로드는 이쯤 마치고 이제 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와사 닐을 들고 와서 예. 윤성에서 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윤성 닐이 없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닐이. 그래서 진심에서 커스텀 버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JS에서 그죠? 네. 쏘가리 전용 커스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근데 닐은 조금 그 기술력이 네네. 뭐 JS에서도 만들 수 있겠죠. 만들 수 있겠고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쉽게 만들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전문성을 가지고 네.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고객분들한테 어필이 될 건데 뭐 막 필요에 의해서 막 만들어내다 보면 컴플레인밖에 안 걸린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충분히 이 닐에 대해서 다른 회사 닐들을 고민해서 뜯어보고 어떤 점이 좋고 이 점은 어떤 점이 나쁘고 안에 부품들은 어떤 소재로 더 만들어야 더 가볍고 견고한지 뭐 이런 것들 충분히 검토해서 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네, 저는 예. 진짜로 좀 부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립이라던가 예. 뭐 여러 가지 그 튜닝 파트들이 존재할 것 같은데 쏘가리에 맞게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쏘가리 낚시 시기에 따른 웜 액션이 다른가요? 예를 들면 어떤 때는 박박 끌고 어떤 때는 살살 띄워서 릴링을 하는데 네, 어떻게 다른 건지. 그 네. 부분은 제가 그 강의 이 후반부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했을 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자, 쏘가리 낚시는 시기별로 채비 운영법이 약간 달라요. 지금처럼 지금 이제 산란이 끝났잖아요. 산란이 끝난 시기, 이런 시기에는 여울에보다는 여울 상목이나 바로 이런 턱들에 나와서 먹이 활동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노릴 때는 조금 더 닐링을 빨리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초봄에도 초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느리게 닐링 해주시는 게 좋아요. 초봄에 이제 쏘가리가 동면태에서 막 깨어났잖아요. 깨어났을 때 동면태에서 나왔을 때 뭐 불과 자기 은신처에서 많이 돌아다니지 않거든요. 자기 은신처에서 불과 1, 2m만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먹고 이제 굶주렸던 배를 채우죠. 배를 네.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이 좀 생기면 산란을 위해서 여울 쪽으로 가요. 여울 쪽. 왜 산란을 위해서 여울 쪽으로 가느냐? 모든 물고기들이 그렇지만 자기 알이 잘 부화돼서 살기 좋은 여건을 찾아서 거기다가 산란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여울을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요? 바닥으로 이렇게 벅벅 기어서 가진 않잖아요. 막 이렇게 네네. 치고 올라가는 미들 상태로 가는 거죠. 서스펜드 돼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더 채비를 빠르게 운영하거나 띄워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초봄이나 가을 이럴 때는 지그헤드 채비가 훨씬 더 유리하시고요.
왜 유리하냐면 이런 은신처 바닥까지 찍어줄 수 있는 채비가 지그헤드 채비이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민호 채비는 물론 바닥 찍을 수 있죠. 1m 수심 1m 되는 수심에 가서 제가 1m 20 들어가는 민호를 갖다 때리면 계속 닙이 바닥을 찍으면서 오겠죠. 하지만 채비 손실도 걱정을 하셔야 되고 분명 그 자리를 찍는다고 해서 거기서 바이트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뭐 싼 민호도 8,000원, 만원 하잖아요. 네. 그 정도 하는데 갈 때마다 10개씩 뜯어 먹으면 낚시 소비성이 너무 강해서 못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채비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초봄에는 웜낚시로 바닥을 찍어주시는 낚시가 좋습니다. 그리고 여울을 타기 시작하고 산란이 끝나고 이런 무렵 지금까지 한여름까지는 민호가 조금 더 유리하시고 민호를 하실 때도 완전 바닥권을 긁는다는 느낌보다는 네. 이제 저녁 피딩 시간이나 좋은 시간대에 약간 1m 수심으로 봤을 때 한 60 내지 70 정도 내려갈 수 있는 네. 그런 한 70%의 자맹을 가지는 민호를 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닥층을 박박 긁는 것보다는 살짝 떠서 지나가는 게. 물론 박박 긁는 것도 네네.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진 네. 않은데 채비 손실 우려가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박박보다는 그리고 쏘가리가 이 생태학적으로 보면요 눈이 여기 있어요. 네. 아세요?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대해서 좀 더 포착을 잘하게끔. 네네. 그리고 아래턱도 더 길잖아요. 아래턱이 더 길어요. 아래턱이 길다는 거는 그 위에 있는 이 물고기들을 받아먹기 편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제가 쏘가리 생태 뭐 모습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낚시를 해본 결과 캐스팅해서 폴링 될 때 받아먹었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건 활성도가 좋을 때 얘기겠지만 네네. 그런 거는 자 아래턱이 이렇게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쏙 들어갈 수 있는 네네.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계절별 지그헤드 운영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산으로 갔습니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대답이 됐습니다. 네. 안 됐으면은 공주로 오세요. 저 아는 분이거든요. 그래요? 요즘에 쏘가리 겨우 잡기 시작했어요. 아 그런 분들 네. 궁금증 진짜 많죠. 네네. 뭐 야 이거 뭐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나? 그럼 밑걸림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쏘가리 낚시를 내가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궁금증 내지는 이 답답함이 많으실 텐데 네. 조급함 갖지 마시고요. 쏘가리 누어 낚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인내를 가져야지 발달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낚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밑걸림도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가서 이렇게 밑걸림도 많이 당해보시고 끊어보시고 또 극복해보시고 밑걸림이 생기다가 극복되는 순간 그 포인트는 내 포인트가 되고 고기가 바이트라고 먹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모기는 어떻게 피하시나요? 갑자기 전 그게 궁금하네요. 모기요? 네, 모기 어디에 물던데, 골창 들어가 이러면. 사실 지금 굉장히 가뭄이어가지고 네. 모기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네, 모기가 아니라 제가 낚시를 가보니까 얼마 전에 디코드에서도 그 방송 나갔지만 날벌레 때문에 낚시를 못하겠어요. 막 코 구멍이랑 구멍으로 다 들어가요. 콧구멍, 귓구멍 뭐 멘트 하는데 입으로 막 들어가서 한 5마리 정도 먹기도 했는데 네. 방법이 없습니다. 모기 기피제 바르고 들어가십시오. 네, 효과가 있을까요?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조금요? 네. 그러니까 뭐 완전 방지할 수는 없지만 네. 모기 기피제라는 결국은 뭐 자기네들 실험을 했을 때 아 모기가 좀 이 냄새를 맡더니 절로 가네 정도의 약품 성분을 만들었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요. 네. 그걸 100% 모기가 비껴간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하여튼 뭐 그거 외에 대안은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하시는 방법 헌혈하십시오. 당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는 사람이 잡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엊그제 그 박현배 씨 그 여울 쏘가리님하고 낚시했는데요. 네. 모기를 참으면서 혼자만 잡았어요. 네. 난 사람들은 막 사방 긁으면서 낚시 못하겠다고 나갔는데 네, 꾸준히 혼자 4마리 잡고 가시더라고요. 당당하게. 짠해가지고 네, 덜 물리나 봐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기장이 작다 보니까 현배 보고 있나? 기장이 작다 보니까 잠바로 막 사방 두르시고 막 목도 이렇게 막 물릴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 쏘가리 낚시도 전투하시는 분들은 버프 가지고 얼굴 다 맞고요. 그다음에 뭐 장갑 다 끼시고 눈만 빼꼼 내놓고 가요. 눈만 이렇게 모자 쓰시고 그리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물려봐야 눈이에요. 그냥 눈 질끈 감고 낚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네. 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릴은 저희 쏘가리 누어 낚시에서 베이트 릴도 사용을 해요. 네. 최근에는 피네스용 로드가 나왔기 때문에 피네스용 베이트 릴도 있고
사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베이트 장비를 많이 사용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 일단 스피닝 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닝 릴은 일단 초보자 누구라도 조금만 연습하면 캐스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베이트 릴은 이 회전되면서 세우지 않으면 계속 회전이 되기 때문에 네, 네. 초보자분들은 이 서밍이라는 걸 하지 않으면 백내시 때문에 낚시가 안 되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스피닝 릴 같은 경우에는 뭐 초보자들도 몇 번의 캐스팅만 해보시면 어디서 놓았더니 얼마큼 날아가더라, 어디서 놓았더니 하늘로만 날아가고 바로 앞에 떨어지더라, 뭐 어디서 놓았더니 바로 쿡 쳐박는 캐스팅이 되더라. 네, 네. 이런 그 실수를 계속 반복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맞는 적정한 라인 놓는 위치를 찾아가는 게 초보에서 중급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얼만큼의 낚시를 해야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촉이 좋으신 분들은요, 하루만 가면 딱 네. 찾아요. 저만큼 날아갑니다. 하루만 가도. 노드 촥촥 소리 나요. 그런데 조금 낚시를 하시다 보면 둔감하신 분들 분명히 있어요. 운동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조금 둔감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대체로 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뭐 한 2번 낚시하고 이러면 10년을 해도 캐스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스피닝 릴은 일단 캐스팅이 용이하고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부품별로. 자, 지금 릴의 앞부분, 제가 접었다 피었다 하는 부분이 이 베일 부분입니다. 베일. 라인이 여기서 걸리더라도 라인 롤러를 타고 적당히 네. 안에서 감길 수 있도록, 가지런히 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베일 부분이고요. 요 앞부분이 지금 이렇게 드릭드릭하고 풀리죠? 요 부분이 스풀 부분입니다. 스풀. 스풀. 감겨있는 부분. 네, 네. 스풀 부분이고, 스풀의 앞부분에 제가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는 요 부분이 드랙이에요. 드랙이 뭐냐? 자, 드랙은 여러분들이 대상어종 중에 쏘가리를 뭐 4자급을 만났다, 5자급을 만났다, 그럴 때 그 고기의 힘을 적당히 분배시켜주는, 고기가 힘을 쓰는 만큼 여기서 배에서 휨새가 받아주고 드랙에서 그걸 감쇄시켜주고 이렇게 하지. 네, 잠시 서버 손실로 인해서 방송이 끊겼었고요. 다시 한번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베일 설명드렸고, 네네. 스풀. 스풀했고, 드랙 설명 중에 방송이 끊어졌죠. 자, 드랙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대상어가 힘을 쓸 때 적당히 풀려주면서 힘을 감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드랙을 이렇게 완전히 잠가버리고 이게 풀리지 않게 해서 오세요. 라인을 제가 감아주다 보면 완전히 이건 뭐 손으로 돌려도 돌아가지 않는 정도, 그런 정도로 해갖고 오시는데, 이 스풀 드랙은 약간 풀어주시고 대상어가 힘을 쓰면 힘을 받아줄 수 있는 정도까지는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시간에 좀 제약이 있어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겠는데, 하여튼 캐스팅을 다 하고 나시면 일단 요만큼의 줄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때 손으로 해서 내리시는 게 좋은데, 자, 이렇게 잡혀 있을 때 요 정도로 뺄 수 있는 정도, 자, 이 정도로 뺄 수 있는 정도면 드랙이 적당히 조절이 된 걸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드랙은 그렇게 좀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시청자 즉석 참여 한번 해볼까요? 예. 저 릴 드랙 한번 안 당겨봤죠? 신희성님 가서 한번 당겨보세요. 자, 어느 정도 힘을 해볼까요? 이쪽에 앉아주세요. 저 책상에 잘 앉아가지고요. 릴 드랙 세팅 어떻게 해야 쏘가리 잡을 수 있는가? 얼굴 풀어주세요. 사진 찍어봐. 예. 너무 좋지. 압둘라 형님 닮았어요. 아유, 압들라님 어떻게 생겼구나,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이게 땡기는 힘이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두 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러면 한 70kg를 당겨야 되는데 안 당겨지네? 두 분이네요, 두 분. 자, 1.2kg. 이렇게 손으로 당겨보세요. 이 정도를 해놓으시면 고기가 나중에 히스트 됐을 때,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풀러도 상관없어요. 풀러도 상관없고, 이 정도. 고기가 어떻게 해요? 고기가 계속 힘을 쓸 때는 이런 액션이 취해지잖아요. 그럴 때 네. 이게 이제 드랙이 이런 힘을 감쇄시켜 주는 거거든요. 이게 안 풀리면 어떻게 돼요?
안 풀리면 라인이 터지죠. 예. 합사인 경우에는 순간 강도가 더 약하기 때문에 합사는 지그시 당기면 절대 안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딱 당기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합사일 경우에는 좀 더 드랙을 더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라인이 몇 호인가요 지금 이게? 지금 쏘가리 낚시 주로 사용되는 거는 회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085에서 네. 1.25까지 단양권에서는 그 정도 써요. 저희는 좀 낮게 쓰는 편이에요. 카본은 사용해요. 카본 라인 같은 경우는 4파운드에서 8파운드 이내. 모노도 사용. 예. 모노도 똑같고. 모노도 비슷합니다. 4파운드에서 8파운드 이내. 저기 신희성님은 다음번 저희 제주도 방송 때 같이 가야겠네요. 그래도 왜냐면 이거 압들라님하고 그 뭐라 도플갱어? 도플갱어 방송 찍으면 딱 맞겠는데? 진짜 딱 닮았다. 보는 순간. 아 저기 낚시하고 지깅 한 번만 해보고 들어가세요. 예? 지깅 한번 하고 들어가세요. 예, 딱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안 맞는데. 예, 그 장비의 조합 이번에는 릴 설명 들었고 로드 설명 드렸으니까 어떤 릴에 어떤 로드를 선택해야 가장 잘 맞는 건가? 저희 카페에도 그런 질문이 제일 많이 올라와요. 제가 뭐 울테그라 1000번을 중고로 하나 샀는데 어떤 노드가 가장 적합하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노드라는 것보다는요, 어떤 액션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1000번대 릴에 사용되는 노드는 뭐 예를 들어서 UL대라든지 라이트대 중에 좀 가벼울 수 있는 그런 라이트대, 그리고 라인을 모노 라인, 그러니까 그 나일론 라인으로 기준했을 때 3파운드 내지 4파운드 라인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또 지그헤드, 그 채비에 주로 사용되는 지그헤드나 무게는 지그헤드 기준으로 했을 때 32분의 1, 24분의 1, 16분의 1온스 정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000에서 2000번 릴을 구입을 하셨다 낚싯대는 라이트대 정도 낚싯대가 범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은 나일론사 기준 했을 때 4파운드에서 8파운드까지 사용하시는 게 좋고, 지그헤드는 16분의 1, 10분의 1, 8분의 1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쏘가리 낚시 때는 거의 미디움 라이트대를 쓰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왜 그렇게 사용을 해야지 밸런스가 좋으냐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UL대라는 거는 굉장히 울트라 라이트, 가벼운 채비이기 때문에 그 채비로 5분의 1 지그헤드나 4분의 1 지그헤드 또는 15g짜리 스푼을 캐스팅을 하실 때는 대가 굉장히 많이 출렁출렁 하기 때문에 정확도 내지는 원투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적당한 노드를 사용하시는 거. 반대로 라이트대를 사용하시는데 32분의 1 지그헤드를 뭐 예를 들어서 2호 줄로 뭐 8파운드짜리 라인으로 캐스팅을 한다. 비거리가 상당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장비의 조합이건 비거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채비를 선택하시는 게 아마 관건인 것 같고요. 그걸 종합했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라인 문제는 여러분들 뭐 조금 저기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쏘가리 낚시 특성상 웨이딩이 주를 이루잖아요. 일단 요즘은 옛날은 워킹 낚시고 전부 다 이제 연안에서 낚시를 했는데, 최근에는 웨이딩을 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낚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보다도 거의 뭐 95% 이상 된다고 봐야죠. 근데 웨이딩 시에는 여러분들이 물속에 들어갈 때 항상 그 안전에 유의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지장화 그냥 시장에서 25,000원짜리 사서 입지 마시고요. 반드시 바닥에 펠트가 돼 있는 미끄럼 방지 창이 있는 걸 사서 조금 입으시는 게 도움이 되고, 모르는 곳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 들어가는 게 좋고, 아는 곳도 야간 낚시에서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 구명동이 입었을 때 넘어지면요, 이 바지장화 입었을 때 안으로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처박히면 떠버려요. 네, 발 쪽이 네. 발이 떠버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수심만 뭐 깊어도 불상사가 생기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단양권에서 두 분이 빠졌는데 한 분은 나오고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바지장화 입고 이 안에 처음에는 공기층 때문에 거꾸로 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물이 생기면 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침수되는 거죠. 본인의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웨이딩 하실 때는 제일 좋은 건 구명동이를 같이 입고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많이 들어가지 않고 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쏘가리 누어 낚시에서 사용되는 루어,
조금 제한적이라기보다는 아직 많은 시도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한적이라는 거는 요거밖에 안 쓴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제가 낚시해보고 경험해본 바로는 굉장히 이상한 채비도 쏘가리가 입질을 해요. 바이브레이션도 먹고 우리가 주로 바이브레이션 쓰지 않잖아요. 않는데 입질을 다 해요. 결국은 움직이는 물고기나 사물에 대해서 전부 다 먹잇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만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그헤드 채비에 웜 끼워서 낚시하고 미노우 뭐 서스펜드형, 싱킹형, 플로팅형 주로 골라서 계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쏘가리 낚시 이제 뭐 계류니까 계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스푼 같은 경우에는 금색이냐 은색이냐 아주 간단하죠. 금색이냐 은색이냐 꼼보냐 아니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양성을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이 방송을 보는 분들께서는 베스 낚시 장비 중에 쏘가리 먹을 수 있겠다. 뭐 3인치 웜으로 봤을 때 3인치 4인치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테스팅 해보실 뭐 스윙베이트 작은 거 이런 거 다 테스팅 하셔도 됩니다. 테스팅 해보시고 전부 다 쏘가리가 반응하니까 여러분들 내 미끼에 대한 확신을 좀 가지고 쏘가리 낚시 하시면 의외 좋은 효과가 오히려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사용하는 뭐 65mm짜리 미노우가 최고다. 이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예. 제가 현정수 스텝님의 이 바른 이미지와 다르게 제가 여기 무너지는 방송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상형 월드컵처럼 어차피 저희 방송 이거 아프리카 TV니까요 광고 마음대로 해도 되고 네. 이 회사의 설명이 막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루어를 캐치 크로우 스푼하고 프로에이스 스푼 두 개가 있으면 어떤 거 쓰실 겁니까? 저는 캐치크로우스입니다. 캐치 크로우 스푼 중에 곰보 쓰실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민바디 쓰실 겁니까? 떡 스푼도 좀 쓰고. 떡 스푼도 쓰고 일단 캐치 크로우가 승자네요. 네. 그럼 또 다미끼 그룹이 있는데요. 네. 다미끼 그룹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네, 많아요. J, A, D 뭐 종류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글럽 하나는 M그룹입니다. M글럽. M글럽 세팅하실 때는 몇 분의 몇 지그헤드 세팅하시나요? 지금 저는 8분의 1하고 10분의 1밖에 없어요. 8분의 50분의 가방에. 가방에. 그러면은 M글럽. 그리고 저희는 JS에서 럭키크래프트를 취급하고 있지만 네. 럭키크래프트와 전혀 관계없이 사심없이 럭키크래프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비프리즈 예. 시리즈와 스테이시가 위에 있나요? 아니면 올빛이 위에 있나요? 굳이 하나 고르시면 제 개인적으로 보면 비프리즈가 맞고요. 네. 판매량도 제가 가게를 하다 보니까요. 네. 판매량도 보면 비프리즈가 많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올빛은 네.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주 극소수의 매니아들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선호되지 않는 거는 그만큼의 홍보가 안 됐다고 보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수심이 덜 들어가지 않나요? 써본 결과 약간 좀 덜 들어가는 맛이 있어서 올빛 65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덜 들어가요. 그래서 그죠? MR을 좀 써요, 사람들이. MR. 예. MR 가지고 바닥을 때려요, 아주. 음. 적극적인 어필을 하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스테이시는 계류에서 쓰기엔 솔직히 살짝 좀 가을밖에 안 써요. 그죠? 저는 뭐 한 2m 이상 되는 수심층, 가을에 이제 동면토로 막 배기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럴 네. 때는 스테이시 가지고 가서 때리는데 여기서도 충주호 가서 댐낚시 하실 때는 스테이시 써요. 제천 청풍권. 네네네. 사실 방송이라서 너무 이게 좀 기본에 가까우면 물품 구매하는데 이런데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도 네. 같은데 샵을 하시고 계시고 실제 판매량이나 조가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슬라이더에서 예. 미노웜이 있고 아이글럽 타입이 있고 글럽 타입이 있는데 예.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요즘 제가- 시즌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이글럽 형이 제일 아이글럽 형이 수온이 낮을 때 유리한 것 같은데 미노 타입은 많이 쓰세요? 미노 타입도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미노 타입은 더 늦게 들어왔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 판매할 때 아이글럽 형을 먼저 판매하고 그다음에 테일하고 미노 형이 들어와서 판매가 되는데 네. 먼저 써본 게 이제 많이 잡다 보니까 태클박스 열으면 제일 많이 잡았던 거를 고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미노 슬라이더 미노를 고르시는 분들은 아주 적극적인 구매예요. 슬라이더 미노 고를 때 이게 미노 타입 원입니다. 예. 네.
한 줄씩 자기가 원하는 컬러 있으면 다 뺍니다. 그런데 이거 좀 보여줘야 돼. 우리 여기 빈 거. 네. 야, 이렇게 다 비어가지고 우리 JS 컴퍼니 관계자분들 보시면 물건 좀 주세요. 장사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예.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것도 문제네요. 사실은 이게 글럽이나 미노 여쭤본 이유가 지금 비프리즈도 그렇고 미노 웜도 그렇고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들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아주 작은 사이즈들이 아닌데 잘 보는데 슬라이더 테일 웍 같은 경우에는 2인치고 지금 클래피나 이거 지금 요거 슬라이더 저기 아이글럽형 같은 경우는 1.5인치에서 2인치거든요. 네네. M그럽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아, 실제 쓰시는 M그럽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M그럽은 이거예요. 다미끼 모토오일 좀만 내려. M그럽 204입니다. 204 칼라 차트 204. 이거 204입니다. 204. 204. 그리고 이거죠, 이거. 네, 204. 이게 제가 그때 낚시박람회 때 설명했던 건데 예. 비치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다르죠, 이게. 그렇게 보여지죠. 네, 그러니까 사실 걔네들 눈에도 이게 뭔가 좀 굉장히 다르게 어필할 것 같아서. 그리고 네. 요게 이제 902 칼라고요. 그 두 가지 거의 그러니까 이제 칼라. 이 사용되는 칼라가 내추럴 칼라들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M그룹이에요. 압둘라님. 개인적인 질문 좀. 예. 보통 베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내추럴 컬러 같은 거 예. 이런 거를 많이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네네. 근데 쏘가리 같은 경우는 이런 어필 칼라. 원색이라 그래야 되나? 주황색 같은 그런 것도 밤에도 많이 하거든요. 밤에도. 어떤지. 제가 책을 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들 원서들을 이렇게 조금 공부해 찾아보니까 물고기가 정확하게 색을 구분하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해요. 그리고 수심층에 따라서 색이 다르게 보여지고 우리 사람이 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요. 지금 이 벽에도 수많은 컬러의 색이 있는데 이 중에 잘 나가는 색은 내가 선호하는 거예요. 개인의 기호일 뿐이고 결과적으로는 고기가 보는 건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죠.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요. 투명하느냐 아니면 불투명하느냐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빛이 투가 돼서 빛이 투가 돼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하고 또는 빛이 투가 되지 않고 뭔가 물체가 움직이는 듯한 것을 인지하는 거하고는 물고기가 볼 때 조금 다르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로 낮 시간대 사용하는 웜, 쏘가리가 물론 야행성에 주로 가깝긴 하지만 낮에도 자기 은신처 주변에서는 공격성을 띠기 때문에 먹어버리거든요. 그건 꼭 배가 고파서 내가 먹이 활동을 할 시간대다 이래서 먹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영역, 소위 말하는 나와바리에 들어왔구나, 넌 죽어야지 라는 공격성을 띠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배가 고파 덥석덥석 먹기도 하지만 최근에 밤낚시에서 고기를 이렇게 보면 배가 이렇게 불러있어요. 많이 그만큼 먹었다는 거예요. 산란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동면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체력 보충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색깔에 대한 부분보다는 어떤 투명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저는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채비를 고를 때. 제가 그 약간 테스트를 많이 해서 잡지에 글을 쓰긴 했는데 그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밤에는 하얀색 웜이나 까만색 웜에 상관없이 약간 불투명한 웜에 좀 유리했던 것 같고 낮에 사용할 때는 빨간색도 괜찮고 주황색도 괜찮은데 약간 그 햇빛이 투과되는 것들이 약간 좀 유리한 것 같은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빙고. 그럼 미노우도 비슷한가요 그럼? 민호도 비슷할 거란 생각을 해요. 밤 낚시에는 낮에는 특정 내서 얘기하기 조금 뭐하지만 요즘 시기에 갈수기라 물색이 좋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탁하잖아요. 이럴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모든 낚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물이 맑을 때. 맑을 때는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채비에 대해서 하다못해 줄도 네. 줄도 뭐 우리 송어는 줄을 다 본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줄까지도 쏘가리가 볼지 안 볼지는 전 모르겠어요. 근데 신경은 쓰여요. 물이 맑을 때는. 가을에 한 10월달, 11월달 낚시 가면 제일 많이 신경 쓰이는 게 줄이에요, 줄. 캐스팅에서 막 이렇게 어질러져 있으면 쏘가리 보기에도 제가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채비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좀 지금 완전 갈수기면서 물이 뿌옇고 수온이 지금 많이 올라있기 때문에 낮에도 어필 컬러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될 거라는 생각이. 다만 아까 우리 몽희 씨 얘기한 대로
이게 빛이 투가 되느냐 안 투가 되느냐의 차이는 밤낮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민호 제가 볼 때 아마 안 써오셨을 것 같은데요. JS 컴퍼니 리얼 스킨 쓰면 잘 묻습니다. 아. 투가 돼서. 저희 그거 몰랐는데 리얼 스킨 중에 비프리즈였나? 비프리즈 중에 하나가 안에가 보여요. 움직이면서 그 짙은 갈색하고 황토 색깔이 교차되면서 다른 것보다 유달리 잘 무는 컬러가 한두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또 다음 과정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사용된 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그헤드 뭐 보편적으로 지금 뭐 색깔, 웜 이런 거 다 말씀드렸지만 지그헤드는 어떤 것을 사용을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지금 계류에서 사용되는 지그헤드는 32분의 1부터 무겁게는 4분의 1까지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지그헤드에 물려 있는 바늘, 지그헤드 무게가 아니라 바늘은 몇 호를 사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1호 바늘을 사용할 때는 조금 3인치 이상 큰 웜을 사용할 때 1호 바늘을 쓰시는 거고 1호 바늘 껴놓고 아주 작은 4호, 6호 바늘을 장착이 돼 있으면 3인치 껴놓고 4호나 6호 바늘을 해 있으면 좀 언밸런스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푼은 이제 뭐 그람수 별대로 6g서부터 쭉 나오니까 칼라별로 본인이 선호하시는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 이제 여우를 타기 시작하니까 많이 사용하시는 게 미노우예요. 미노우는 다양한 수심층을 노릴 수 있게 다 그 스펙이 나와 있으니까 뭐 거의 포퍼는 아니지만 포퍼에 가까운 뭐 20-30cm 들어가는 미노우서부터 2-3m 들어가는 미노우까지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쏘가리 낚시. 야, 이거 시간이 없는데 굉장히 많네요. 네, 이거 하고는 또 저희 오프라인 강의도 나가셔야 되는데. 네, 필드도 가야 되는데. 네. 필드는 여기서 얼마나 걸리나요? 멀진 않아요, 필드가. 여기 포인트 어디 갈 건지 물어보는 분 아까 있었는데. 그래요? 대강 여기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나요? 아직 어디로 갈까 고민을 안 해봤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쏘가리를 만날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밑에 쪽으로 가면 지금 강준치가 워낙에 많이 설쳐가지고 네. 뭐 1타 이따 해 떨어질 때 되면 1타 1피 정도의 강준치가 나와요. 네. 그래서 1m짜리는 안 나오죠? 1m짜리는 없습니다. 1m짜리는 없는데 하여튼 네. 그런 상황이라 네. 지금 장대 여울이나 네. 예, 알겠습니다. 북벽 여울이나 네. 온달이나 이쪽으로 한번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가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출발할 때 저희가 마지막에 공지해 드릴 테니까요. 즉석에서 오프라인 오실 수 있는 분은 놀러 와 주세요. 네. 자, 그 쏘가리 누어 낚시 뭐 장비 사용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시고 하는 거 다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쏘가리 누어 낚시는 일단 조금 지켜야 될 것들, 누어 낚시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을 최소한 지켜가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낚는 것보다 낚시라는 게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트러블이 없이 서로 좋은 관계로 낚시를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즐기고 있는 낚시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으로 오래 더 잘 낚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쏘가리는 아마 좀 지금 개체수가 굉장히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잡지 못하는 기간을 정해놨거든요. 산란기를 네, 정해놓고 맞습니다. 금어기. 예. 산란기에는 우리가 낚시를 할 수 없도록, 낚시는 물론 해도 되되 잡을 수 없도록, 가져갈 수 없도록 해놓은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정해진 기간을 조금 지켜서 낚시를 하시고, 그 금어 기간을 떠나서 조금 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애기 쏘가리들은 있잖아요. 뭐 손뼉 정도 아래 되는 애기 쏘가리들은 좀 낳아주시는 게 앞으로 그런 고기들이 좀 더 커서 우리한테 더 큰 손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쏘가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산란기 때 진짜 암놈 한 마리만 안 잡아도요, 우리가 단양 가서 꽝 쳤어, 뭐 섬진강 가서 꽝 쳤어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그런 몇 마리만 넣어줘도 진짜 누구나 쉽게 좋은 물고기 대상으로 낚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금어기에 네. 꿰미에 끼는 순간 불법인가요? 물 밖으로 꺼내면 불법인가요? 집으로 가져갈 때가 불법인가요? 제 생각에는 꿰매에 끼는 거는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꿰매에 끼지 않고 뭐 바로. 바로 기념 촬영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네, 봐요. 네, 맞습니다. 기념 촬영하시고 금어기 때든 뭐 아니든 기념 촬영하시고 네. 릴리즈 하시면, 물론
금어기 때 그 낚싯바늘에 걸린 만큼 스트레스 받고 아프겠지만 뭐 또 놓아줘서 또 가서 산란하고 잘 성장하면 되니까 그런 정도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원래 강의하고 실습 두 가지를 예. 원래 계획은 시간상은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세팅을 해놨지만 그냥 통으로 다 갈 생각입니다. 편하게 쓰시면 되고요. 어차피 더 하는 건 문제가 안 되고 부족하게 하면 문제니까요. 아, 그래요. 네, 편하게 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가 제일 많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네. 그런데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를 정립해서 말씀드리기엔 조금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만은 어디로 가는 것보다는 단양 현정수 시스템한테 오는 것도 빠릅니다. 네. 네. 자, 요렇게 제가 지금 그려놓은 부분이 여울이에요. 여울이고 이 위에도 이렇게 여울이 하나 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이 길이를 한 500m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이 여울과 여울은 왜 생기는 거예요? 고도 차이에 의해서 여울이 생기겠죠. 높고 낮음에 의해서, 그죠? 그런데 이 여울이 생기는 부분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여울이 없을까요? 편편하다는 얘기겠죠. 고도가 없이 편편하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은 대체로 보면 수심이 깊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쏘가리들이 이런 데서 낚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여울에도 보면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울에도 보면 이런 홈통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네. 흘러 내려가는데 진행 방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예. 흘러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네. 아, 그럼요. 물고기도 보입니다. 살아있어요. 예.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자, 이 부분은 약간 홈통해지면서 물이 죽는 부분이에요. 그죠? 네, 죽는 죽는 거. 물살 죽는 부분. 이런 부분에 사실은 쏘가리가 올라타면서 먹이 활동하고 잠깐 붙었다 가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고 이런 부분은 산란 전이나 산란 전에 이런 자리에서 쏘가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쏘가리가 여기다가 산란을 많이 해요. 이 부분, 딱 턱 찌는 부분, 여기다가 산란을 많이 하는데 왜 여기다가 산란을 많이 하냐면 쏘가리 알이 부화돼서 가장 잘 성장을 하려면 산소량이 많아야 됩니다. 산소량. 이건 이제 쏘가리 생태 습성이나 이런 거에 좀 연관이 있겠죠. 산소량이 많아야 되고 이 산소량을 많이 필요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포말 지는데 바로 위에 그리고 먹이고기가 많아야 됩니다. 이런 자리에다 산란을 해요. 산란하는데 자, 산란 전에는 여울에서 치고 올라가다가 잠깐 배기는 자리 계속 올라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잠깐 쉬어주는 자리 휴게소죠. 휴게소. 예, 영동 휴게소, 뭐 용인 휴게소 이런 휴게소 자리 이런 자리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이런 자리를 어떻게 공략을 하느냐? 자, 요렇게 들어왔잖아요. 여기가 곱불이에요. 요 곱불인데 곱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 두 사람 친구랑 손 붙들고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요 위에 계신 분이 약간 이렇게 뒤로 들어가셔도 돼요. 네. 항상 여울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쓰셔야 서로의 채비 엉킴이 없고. 자, 이분이 캐스팅을 합니다. 캐스팅. 그러면 이분은 일로 캐스팅을 하죠. 또 이분은 일로 캐스팅을 하죠. 이분은 일로 캐스팅을 합니다. 4명이 낚시를 해도 전혀 밑걸림이 안 생겨야 돼요. 서로 간에 줄엉킴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민호를 때립니다. 다 잡았죠. 4대. 심지어 몰상식한 분은 싹 4명 거를 다 걸어놓고 자기 민호 딱 자르고 가지고 가요. 니들이 알아서 풀러서 써라. 근데 이거는 정말 비매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옆에서 낚시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관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웨이딩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고기 잘 나오는 자리 싸움 하잖아요. 자리 싸움보다는 뭐 먼저 진입해서 낚시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조금 물러서서 밑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낚시하는데 방해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보다 상류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두 발 더 들어가서 낚시를 하시면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서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하는데 캐스팅은 어디다가 하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울에서 낚시할 때 요 지점 정도에다 캐스팅을 합니다. 요 지점 정도. 경계 지점에 조금 더 안쪽 여울에다 캐스팅을 해요. 그 다음에 여울에서는 캐스팅을 하고 바로 베일을 닫아버리면 줄이 긴장감이 바로 생기면서 떠버려요. 채비가 약간 떠버리기 때문에 조금 여울에서도 가라앉을 시간을 줘요. 한 0.5초 내지 1초 정도 가라앉을 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베일을 딱 닫으면 긴장감이 쫙 생기면서 줄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살살 빠져나오죠. 이렇게 살살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닐링을 하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 자리가 주 공략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하더라도 왜 근데 굳이 여기다가 바로 던지지 여기다가 던지느냐. 채비 정렬할 시간도 필요하고요. 내가 가지고 채비 정렬할 시간도 필요하고 또는 이 바로 경계 지점에 붙어있는 쏘가리들을 여기까지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유인해 내는 역할도 좀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이트 받을 확률이 높은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낚시를 하시면 되고 자 산란기 들어갔어요. 이제 산란기에 임박했거나 산란기에 들어갔거나 또는 산란을 마친 고기들 이런 고기들은 이런 데 가서 깊은 데 가서 배겨 있어요. 이런 데 큰 돌이 있잖아요. 이런 데 백혀 있어요. 백혀 있는데 먹이 활동되면 이런 데 수심이 뭐 2m 내지 3m 되다 보니까 이런 데서 베이트 피쉬들 쫓아서 먹이 활동하기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쉘로우로 나옵니다. 얕은 쪽으로 나와요. 여울턱으로. 여기서 이제 먹이 활동 턱턱턱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밑에 깊은 소에 있는 놈들이 올라오기도 하죠. 여기 있는 놈들이 내려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데다 낚시를 하시는데 자 이렇게 물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런 데가 다 포인트예요. 이렇게. 포인트고 이런 돌 뒤에 이런 데도 포인트니까 수심이 1m에서 2m 정도 사이 다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쓰셔가지고 일로 던집니다. 이제 이분은 일로 던지고 이분은 일로 던지고 이분은 일로 던지고 착착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수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여기 이렇게 돌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돌을 너무 크게 그려서 크게 그렸는데 여기가 보통 한 2m 수심이라고 보면 여기 서서 거꾸로 치시는 분이 유난히 잘 잡을 때가 있어요. 요 여울 바로 턱에 요런 데 서서 거꾸로 치세요. 근데 굉장히 잘 잡아요. 이건 뭐냐면 쏘가리가 은신할 돌이 이렇게 있잖아요. 돌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고 여기에 있더라도 이런데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류를 보고 그죠? 쏘가리가 여기서 이렇게 거꾸로 하루 보고 이렇게 물을 받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슬러 올라. 이렇게 던져서 채비가 내 웜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게 더 오래 보는 거죠. 그죠? 오래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낚시를 하면 여기 던졌잖아요. 물론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입질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여기다 던지면 빠져나와서 이렇게 온다고 쳐요. 온다고 치면 고기 입장에서 보면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딴 데 보고 있는데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이 돌 옆에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먹어야지 하는데 벌써 빨리 감아가지고 회수해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여기서부터 폴링대가 가라앉아갖고 내려오다 보면 저기서부터 온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한테 계속 오니까 흘러 내려오니까. 그래서 흘림 낚시할 때 훨씬 입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흘림 낚시를 하려면 일단 채비가 조금 운영하기에 편해야 되겠죠. 빨리 감으면 안 되니까 조금 가벼운 채비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그헤드는 이렇게 흘림 낚시, 여울에서 이렇게 흘림 낚시 하는데 입질 받을 확률이 높고 흘림 낚시 하실 여건이 안 된다 싶으면 이 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캐스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호 같은 경우에는 자, 민호는 여기 서서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회수돼 갖고 오면서 밑걸림이 발생하면 이 민호는 버려야 돼요. 거의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호 낚시하실 때는 요런 그 물골이 있잖아요. 물골을 가서 요 정도 들어가면 물골에다 캐스팅을 해서 이렇게 위로 걷어오는 낚시를 하시면 되고 민호 낚시 하실 때는 운영을
빨리 하시는 것보다 최대한 고기가 대상 어종이 오래 볼 수 있게 릴링과 스테이를 조금 계속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한 번 감고 세워놓고 한 번 감고 세워놓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자, 이제 뭐 아까 초장에 누가 물어봤어요. 처음 시작할 때 초장에 물어보셨는데 포인트는 뭐 지게들은 계절별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 민호 운영 막 시간이 없어서 대충 하고 가는데요. 나중에 조금 여건이 되면 뭐 지그 헤드 채비 관련한 디테일한 부분들도 조금 건드려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자, 계절별로 포인트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4월 달에 보통 4월 달에 단양으로 따지면 고수대교 3월 달에 고수대교 여울에 가서 막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기는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낚시를 하시는 거죠. 여기 지금 동면태에 고기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벌써 성질 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계절별 포인트. 이게 봄에는 어디예요? 동면터 초봄이죠. 구근이 되겠죠. 구근. 초봄. 이게 2월, 3월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은 어디예요? 여울. 다시 가을서부터 작년에 제가 12월 달까지 쏘가리 낚시했어요. 잡았어요. 12월 달까지. 가을과 초겨울. 그는 다시 동면터. 구근. 이 사이클인 것 같아요. 이 사이클. 쏘가리의 움직임은 이 사이클인데 이 사이클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수온이에요. 수온과 산란. 쏘가리는 철저하게 제 느낌에는 수온에 민감한 고기예요. 적정 수온이 되면 먹기 시작하고 잠에서 깨어나고 산란을 하고 다시 수온이 떨어지면 자로 들어가고 이런 사이클을 보이는 게 쏘가리고, 또는 이제 이 쏘가리가 산란 1년에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클이지만 산란을 위한 준비 과정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동면터에서 깨어나서 여울꼬리에 붙어서 여울에 붙어서 산란하고 다시 동면터로 가고, 이건 이제 1년 동안 산란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이클인 것 같아요. 이걸 잘 염두에 두시면, 자, 초봄에 동면터 부근, 여름에 여울, 다시 동면터 부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계절별로 쏘가리들은 어떻게 어디 가서 낚아야 되느냐 요거 말씀드렸고요. 쏘가리 이제 고기 낚을 때 어떤 뭐 베스 낚시처럼 왔어 이런 식의 랜딩을 훅셋을 시켜야 되느냐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쏘가리는 일단 모든 훅이 다 노출이 돼 있죠. 네. 낚시하시다 보면 모든 훅이 다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턱 하는 입질이 왔을 땐 벌써 훅에 뭔가 감지가 됐다는 얘기고, 내가 대만 세우는 정도만 해도 훅셋이 돼요. 대만 세우는 정도만 해도 훅셋이 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뭐 왔어 깔라고 막 이렇게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네. 툭 대만 세우셔도 되고. 깔려면 놓치죠.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텁텁 하다 보면 배텁 버려요. 네. 그리고 이제 큰 고기일수록 쏘가리가 제가 이건 방송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며칠 전에 육자란 맛 털렸어요. 쏘가리를. 여기가 여울 시작되는 데인데요. 이제 그 자리는 이렇게 여울이 떨어지는 자리고, 내가 여기 서가지고 여길 때렸는데, 자, 여기가 물이 얕아요. 1m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이 히트가 됐어요. 히트가 돼서 이게 센 여울 상목에 물빨 세게 내려가잖아요. 여울 상목인데, 이까지 다 꺼내갖고 왔어요. 근데 뜰채에 안 들어갔어요. 네, 시작했습니다. 다시. 자, 제가 뜰채 담다가 터졌는데, 네. 자, 이런 곳에 제가 민호를 썼는데, 이런 곳에서는 이제 랜딩할 때 다 꺼내갖고 왔어요. 꺼내갖고 왔는데 이쯤 나오면 이 대형 쏘가리들은 다시 한번 큰 물로 자꾸 차고 들어갑니다. 얕은 곳으로 빠지려고 하지 않아요. 얕은 곳에 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큰 물로 자꾸 들어가요. 이걸 머리를 돌려서 다시 꺼내고, 머리를 돌려서 다시 꺼내고 하는 게 랜딩에 계속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들어가려는 쏘가리를 물 밖으로 잡고 유도해내는. 근데 여기서 대를 뭐 계속 이렇게 친다든지 이런 과도한 액션은 필요가 없고, 대만 세우고 계속 닐링해서 세워놓고 또 힘을 쓰면 받아주고 다시 닐링하고. 근데 초보자분들이 범하기 쉬운 가장 우가 이게 뭐냐면,
계속 밀링만 합니다. 왔어 그리고 계속 감기만 해요. 그럼 걔는 계속 이러고 계속 감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라인에도 계속 무리가 가고 결국엔 저도 털리고 보니까 바늘이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하면 이상하지 이렇게 펴졌어요. 트랩룩에 네네. 중간 바늘 두 개가 다 이렇게 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히트되는 순간부터 야 이거 합사고 미노우고 여우를 건너와야 되는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랜딩을 했는데도 바늘이 펴질 정도로 힘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닐링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감으면 계속 힘이 받아지기 때문에 닐링보다는 한 번씩 쉬어서 스테이 해주고 또 막 감아서 꺼내놓고 돌려놓고 이걸 반복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그래서 좀 침착하게 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 같이 그렇게 힘겨루기를 할 때 드랙이 작용을 해주겠죠. 풀려주고 뭐 어느 정도 이 뭐 소위 말해서 드랙을 너무 많이 풀어놓고 쏘가리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조금 많이 놔둬버리면 돌아가서 박혀버려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만큼의 랜딩은 계속 버텨줘야 된다는 얘기죠. 라인에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라인이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고기가 막 처박을 정도로 놔두면 안 되고 계속 긴장감 유지를 하되 무리하게 감지 않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웜채비는 오히려 미노우나 이 스푼, 트래블훅보다 털릴 확률이 적어요. 우리가 트래블훅이 오히려 더 잘 털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그헤드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바늘 하나에 여기에 걸리면 쏘가리가 보통 40cm 정도 되면 무게로 보면 한 1kg 정도 되거든요. 1kg의 무게가 이 바늘 하나에 온전히 다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래? 트래블훅은 뭐 이렇다 쳐요. 트래블훅은 두 개에 걸렸어요. 그러면 1kg가 분산되는 거예요. 500g씩. 그러다 보니까 찌그덕 하다 턱 터지는 거예요. 확률상으로. 그래서 트래블훅을 사용해서 이 랜딩 하실 때는 좀 더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미노우나 그 스푼을 사용해서 트래블훅 같은 경우에는 이 웜은 이 작은 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턱 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입에 들어가서 뭐 안창이 잘 꽂힌다든지 입천장이 잘 꽂히는데 트래블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가에 걸리거나 막 이런 데 걸리거나 하는 게 굉장히 쏘가리도 이게 먹으려는 의도와 상관없이 이 물 속에서 움직이는 폭이 크다 보니까 이게 워블링하고 위글링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옆에 있다가 턱 이런 데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 3m 끌고 나오다 터졌어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들은 전부 다 입에 걸렸다기보다는 옆에 이런 데 이제 걸렸다가 살이 뜯어져서 터지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래블훅을 운영해서 랜딩 하실 때는 좀 더 무리하지 않게 랜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일단 띄엄띄엄 해서 뭐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 기본적인 것들만 하는데도 뭐 조금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그래서 뭐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받고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연 설명 하나를 제가 아는 상식선에 드리면요. 네. 지그헤드에 비해서 미노우류가 잘 털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훅 한 군데에 무게가 많이 실린다고 했는데 훅 포인트 즉 그러니까 무게가 걸리는 무게 중심하고 라인을 묶는 라인 아이 부분이 멀면 멀수록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끈등끈등 움직이는 건 심지어 스플링 링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거 이제 바늘 어차피 회사 다 말해도 상관없으니까 가마가츠 바늘 같은 경우는 저 안 털리는 게 라인 묶는 부분하고 훅 포인트가 엄청 가까워요. 이런 경우는 토너먼트 바늘인데 거의 빠지질 않아요. 걔네는 입안에 쏙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간 거의 안 빠지는데 바늘이 긴 바늘들이 있어요. 싸구려 피사 바늘들이 있는데 이거 저도 많이 쓰지만 그 벌크 바늘들은 개념 없이 만든 것들은 굉장히 길어요. 그러면 그 물고기가 특히나 조그만 물고기들이 여지없이 막 이렇게 막 발악을 해버리면 거의 다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힘이 분산되는 경우라든가 중심이 잘 안 실리게 되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텐션을 유지한 채 쭉 당기면은 걸려 있어야 되는데 머니까 살짝만 걔가 거꾸로 움직여도 빠지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부연 설명했고요. 설명 말고 궁금한 거 있습니다. 예. 어디가 육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육자 올해 단양에서 한 6마리 정도 나왔습니다. 6마리요? 올해 진짜 육자 많이 나온 케이스인데 네. 오늘도 저희 카페 859에서
육자 잡아서 사진 올리셨더라고요. 아, 부럽다. 근데 저는 이제 상담 그 방송 찍을 거 오면서 약간 그 상담 차원상 이런 걸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1년에 많이 잡으면, 그러니까 쏘가리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진 않고요. 저는 뭐 어차피 바다 시즌 시작되면은 갑오징어 끝날 때까지 쏘가리는 잘 안 해요. 그냥 짬낚시를 좀씩 하는데 1년에 한 많이 잡을 때 한 400~500마리? 한 200마리 가까이씩 잡는데 아직까지 오자가 없어요. 그렇게 한 7~8년 유지했으니까 한 1000마리 이상 넘게 잡았나 본데 유달리 49에서 제 기록이 커팅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어디를 가야 할까요? 일단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양과 멀리 살고 있다는 거. 정답인데. 빈거죠. 왜냐하면 네. 그 사실 단양도 지금 앞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그 저 밑에 수중보 만들고 있죠. 댐 하나 만들고 있죠. 댐 만들고 있는데 이 댐이 막히면 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단양의 고기가 계속 그 많은 낚시인들이 찾고 하는데도 육자가 올해 같은 게 6마리 막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충주호라는 냉장고에 있는 게 냉장고가 이 밑에 충주호에서 계속 장마만 지면 올라붙어 주는 거예요. 네, 장화집이나. 그게 군데군데 여울 웅덩이에 박혀 있다가 나와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일부 산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그 냉장고에서 고기를 빼먹는 형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댐을 막아버리면 올라오는 게 없어지잖아요. 물론 지자체에서 또는 동호회에서 어떤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갖다가 치어방류를 하면 돼요. 치어방류 사업을 하면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낚시를 위해서 또 어족 자원을 위해서 치어방류를 뭐 1년에 10억씩 20억씩 할 지자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낚시인들이 자성해서 목소리를 내서 작은 고기 잡지 말고 일부 산란기에 낚시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지켜줘야 오랫동안 좋은 손맛 볼 수 있고 우리가 단양 가면 꽝 치는 게 없어. 왜? 고기를 계속 보존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단양은 사실 이 충주호라는 감사한 냉장고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금강 쪽은 밑에서 점점 막히기 때문에 대물은 점점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게 아마 금강 하구 쪽에서. 난개발 때문일 거예요. 네. 그리고 저기 뭐야, 방송은 한 10분 정도 후에 종료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약 10분 정도 시간 동안 협회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리고 저희 낚시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회? 네, 협회 뭐 준비 중이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거 좋은 얘기. 잘 알리셔야 이제 그 네. 여기 오신 분들도 이해를 네. 하니까요. 네. 딱 지우고 새로 쓸게요. 이거 중요한 얘기여서 제가 그 일단은 쏘가리 누워 낚시하시는 분들의 어떤 좀 프라이드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 뭐 소위 말해서 베스 하는 사람들이 볼 때 뭐 어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조롱 섞인 이야기들이 가끔 들려요. 근데 이 고기를 이제 잡아서 먹는 고기다 보니까 약간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비싸고 먹고 이런 고기다 보니까 비싼데 그런 단체 하나 변변이 없었어요. 사실은 네. 우리나라에 KSA 뭐 KB 등등 이런 베스 관련한 토너먼트 단체들은 많이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쏘가리는 그런 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KSLA인데요. 한국 쏘가리 루어 협회. 글씨를 좀 잘 못 씁니다만 이 단체를 지금 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토너먼트를 뛰려고. 주 목적이 첫 번째는 좋은 루어 낚시인, 쏘가리 루어 낚시인이죠. 양성입니다. 양성. 좋은 사람들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이걸 정말로 앞으로 누구한테 가르쳐 줄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쏘가리 루어 낚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 위상을 강화시키는 거죠. 자, 지금 조그업체들에서 쏘가리 장비 만들어서 파는 지가 한 10년 넘었죠. 네. 쏘가리 쪽에 장비 만들어서 파는 지가. 그런데 베스 토너먼트에 뛰고 있는 프로 스텝보다 현저히 작은 거는 현실이에요. 스텝이. 네. 장비의 어떤 시장성으로 봐도 뭐 작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점점 계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생각 가지고 낚시하는 분들이 이런 어떤 스텝이나 이런 쪽에라도 많이 좀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위상 강화. 그 다음에는 교육 사업입니다. 교육 사업. 자, 우리 협회 내에 교육부가 따로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쏘가리 관련해서, 우리 토속어종이잖아요, 쏘가리. 대한민국 토속어류. 세계에도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죠?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도 하고 이 낚시를 발전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그런 그 토너먼트 단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 사업은 매뉴얼을 만들 거예요. 매뉴얼. 저도 지금 매뉴얼이 없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고 제 나름대로 알고 있는 낚시의 어떤 테크닉, 작은 테크닉을 말씀드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 사람들이 머리 맞대고 좋은 자료가 나와서 이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네. 지금 베스는 외국에서부터 연구돼서 가지고 온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베스는 어떻고 연구됐던 걸 쏘가리는 사실 그럴 거리죠. 걸. 밤에만 잘 먹을 걸? 뭐 이거 거리잖아요. 다. 예, 사실 좀 약간 그 문화가 닫혀 있는 문화라서. 그렇죠. 예. 이게 뭐냐면 약간 폐쇄적이었어요. 쏘가리 낚시 자체가 포인트 공유를 하지 않고 고기 잘 나오는 자리는 낚시점에 와서도 그런 상황이에요. 낚시점에 와서도 고기 잘 나오는 자리는 야 가고 얘기 안 하고 또 설령 그 다음날 잡아갖고 와서도 엉뚱한 데 얘기하고 뭐 이런 좀 폐쇄적인데 그런 포인트 공개까지는 어떻게 뭐 하라 마라 할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는 좀 내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 조금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조금은 앞으로 풀어놔주고 같이 걱정하고 논의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매뉴얼을 만들어 갔고요. 우리 회원 누구든지 각급 학교랑 클럽 활동 시간에 조인이 돼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좀 만들고 싶어요. 우리 저변이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낚시 산업에 기여되는 부분이에요. 네. 어린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부터 낚시라는 것이 어업의 형태가 아니다. 지금 난 솔직히 좀 많이 속상한 부분들이 뭐였었냐면 처음 낚시를 하러 왔는데 미꾸라지를 찾아요. 우리 가게 와서 사장님 미꾸라지 있어요? 이래. 없습니다. 생미끼 낚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네. 건 아닌데 생미끼로 가는 순간 약간 이 낚시의 어떤 취미 생활이라기보다는 많이 잡기 위한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새우나 생미끼가 사이즈 선별 전혀 안 돼요. 먹었다 그러면 있는 고기는 다 먹어요. 요 볼펜만한 것도 다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분별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 많이 잡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가르쳐지고 그것을 우리 협회 회원들이 앞장서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많은 조거 업체들이 같이 동참하는 그런 단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몇 개 업체 사장님들께는 제 뜻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또 좋은 쪽으로 지금 피드백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많이들 가입해 주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토너먼트 대회입니다. 대회. 베스 낚시처럼 저희도 이제 토너먼트 100명이면 100명, 200명, 200명이 우리 회원들이 상금을 놓고 토너먼트 대회를 하는 거죠. 모 단체처럼 1000만 원씩 걸고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상금이라도 상금도 걸고 그 상금 대회를 통해서 우승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 처우도 분명히 프라이드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아마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상금 많지 않은 선에서 할 겁니다. 꼭 1000만원짜리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게가 그 털 많은 낚시 가게처럼 잘 돼가지고 네. 가게 1000만원짜리 대회를 협회 그 단위로 크게 네. 학교처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게하고 네. 상관없이 저는 네. 이거 하고 싶은 네. 일이에요. 하고 네, 싶은 네. 일이고 제가 쏘가리 낚시 털 많은 낚시. 한두 살부터 했으니까 좀 했어요. 제가 올해 44살인데 좀 했어요 낚시를. 네. 근데 뭔가 이렇게 하나 해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왜 맨날 좀 변방의 낚시꾼들 같은 생각이 들지 막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그런 쪽으로 발전돼서 갔으면 좋겠어요. 대회도 뭐 지금 대회를 1년에 한 4번 정도 할 대회거든요. 네. 1전, 2전, 3전, 4전 그 다음에 챔피언을 이어도 뭐 챔피언을 뽑는 거예요. 올해 챔피언 마스터전 하고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한 500만 원 상금도 주고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사이트는 어디에서 지금 현재는 사이트는 구축이 안 돼 있고 네. 카페로 돼 있어요. 어느 카페? 다음에 다음에 단음이 아니고 다음에 카페로 한국 쏘가리 루어 협회를 치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5명이 가입이 돼 있는 76명이 가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제가 조만간 이제 공개 모집 지금 저희 카페에만 이렇게 배너 하나 띄워놔서 모집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공개 모집을 할 거예요. 나머지 200명을 채워서 마무리를 하고 200명 중에 이제 아마도 결혼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뭐 토너먼트 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뛰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뭐 토너먼트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토너먼트 뛰실 분들은 뛰고 또는 협회 관련해서 나는 그러면 뭐 협회 경기 운영팀에 가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좀 여러 가지 분야로 또 교육팀에서는 진짜 뭐 우리가 잘 되면 교육부에 가서 우리 이거 레저 스포츠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다. 정규 CA 시간에 하자. 그러면 전국에 어디 사세요? 안산에 세월호 단원고에 가서 갈 수도 있는 거야. 네? 아, 그럼 물 때문에 또 민감하려나? 하여튼 아직은 못하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계속 뭐 이건 큰 꿈이에요. 제 큰 꿈인데 그런 식으로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실내 강의는 여기서 종료하는 걸로 하고 네. 그 좋은 강의 준비하시냐고 수고하셨고요. 다음번 지금 한 30분 정도 후에 어디로 갈까요? 일단 상류 쪽으로 올라가자고요. 상류요? 네. 그 지역명? 지역명. 네. 냉장고리. 냉장고는 저 냉장고리로. 밑에 가야 되니까 일단 장대여울 쪽으로. 장대여울 쪽으로 이동해서 30분 정도 후부터 실제 실습하는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정 선생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